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관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려드렸듯이 테슬라가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 이는 다른 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비트코인은 환상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카피가 어렵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화폐입니다.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그런 중간 과정의 은행들을 다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나 애플 같이 여러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런 중간 마진이라든지 화폐 관리에 있어서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통합해버리면 아주 간단해지죠. 그러나 모든 면에서 좋더라도 정부의 그런 견제 그리고 변동성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조금 이른 것 같은 생각이란 걸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저더러 주식을 파실 거냐, 많이 그런 테슬라의 좀 부정적 이미지도 가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이라면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이 필요할 때 팔지, 저는 생각외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산 금액이 조 단위여서 적진 않지만 테슬라가 현재 현찰을 거의 20조 원 넘게 19 빌리언 달러인가 그 정도 들고 있으니까요. 그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많은 현찰을 정말 많이 넣었으면 그건 정말 큰일이지만 넣은 금액도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해칭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그러니까 전 세계 진출해 있는 테크 기업들은 이 결제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득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고,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기술의 흐름은 이건 제 생각에 가는 건데 그게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알면 그쵸, 부자가 됐겠죠. 참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기술적 흐름은 모든 진짜 빅테크 기업이라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것만큼 환상적인, 정말 전 세계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그렇게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보낼 방법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진짜 전 세계가 이런 하나의 화폐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유로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유럽이 진짜 유로화로 그걸 통합됐다가 각 나라마다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라든지 좀 피본 나라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됐을 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섣불리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현 정부는 좀 부정적인데다가 천천히 갈 듯합니다. 자,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또 이야기하기 앞서 또 아우디 이트론 GT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전에 제가 아우디 이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GT 버전 세단, 이 타이칸을 베이스로. 저는 여전히 마감이나 이런 건 좋겠죠. 근데 참 주행거리가, 물론 요즘 다른 리뷰분들 특히 한국에서도 이 고속도로 주행거리가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미 미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고속도로 주행거리는 좋은데 EPA는 하이웨이 주행거리만 보진 않죠. 당연히 시리 레인지도 봐야 되는데, 계속 알려드렸듯이 타이칸이나 아우디나 분명히 회생제동을 공격적으로 쓰질 않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그리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람의 드라이빙 성향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EPA가 그래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평균적인 걸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정부의 저런 기준치를 신뢰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레인지가 너무 형편없었고, 가격이라든지 성능적인 면에서 여전히 테슬라 모델 S 특히 플레드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게 시간이 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집 주변에 포르쉐 매장이 있는데 한번 타이칸을 직접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 그것도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형에서는 포르쉐 타이칸이 이런 OTA라든지, 물론 다 OTA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일부 서비스만 지금, 일부 기능만 지금 OTA가 되게끔 드디어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타이칸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내놓는 그런 기존의 그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한 수 위고, 저도 최근에 하이웨이에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정말 오래간만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뉴욕 쪽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팬텀 브레이크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의 한 번도 못 느낀 것 같은데, 이건 지극히 제 경험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간다든지, 심지어는 저 8차선, 양쪽 합치면 8차선 도로에서 1차선 카플레인까지 이제 들어가는 과정들이, 중간에 살짝 옆에 차가 확 지나가서 이 차선 바꾸는 게 약간 불안했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이것도 진일보를 굉장히 했다고, 요즘 제가 차를 몰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떤 다른 회사랑 비교, 이건 불가고요. 이렇게 지금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한번 이렇게 FSD 베타가 금방 또 나오나? 라는 또 이런 생각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최근 여러 업데이트를 이렇게 계속 단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이웨이 나가고 들어가고 차선 바꾸는 게 약간은 그래도 불안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또 기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자율주행을 평가하는데 그래도 기준이 되는 표이긴 합니다. 얼마 만에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냐는 거죠. 그 모든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나름 기준을 만들고, 이런 주행 테스트 중에서 이게 끊어졌을 때, 자율주행에서 끊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받는 건데, 이번에는 신기한 게 크루즈가 1등을 했습니다. 웨이모를 제꼈죠. 그러자 이제 웨이모는 그 나름의 주행 데이터를 리포트화해서 공개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그런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100%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 기준, 이것도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여기 테슬라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제출을 하고 있지 않죠. 테슬라 역시도 자체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엔타고나이즈, 계속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제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준으로는 크루즈가 웨이모를 눌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신기한 것들은 이제는 이런 포니 AI라든지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웨이모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뭐 죽수도 상당량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웨이모도 이 서비스가 제대로 런칭이 안 되면은, 여기 생각외로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여기 정말 돈이 많이 투여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몰려있고 돈이 엄청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때는 좀 버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후발주자에까지도 이제 웨이모가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니를 좀 알아보니까 보시면 차가 이렇게 위에 라이다도 달려있고 크게 웨이모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 회사 어떻게 설립됐는지 봤더니 구글에서 일하다가 웨이모에서 일하다가 심지어는 중국의 바이두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포니 AI는 중국에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양쪽에서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다 하는 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웨이모에서 나오고 다 그런 회사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이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웨이모랑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 특성상 현대도 여기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현대만 투자한 건 아닙니다. 여기 토요다도 있고요. 투자한 기업들은 많은데 잘 이렇게 내연기관 회사들과 시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 이제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좀 견제를 받고 있죠. 뭐 리콜도 있고 코인 사건도 있고 해서 이제 중국 정부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뭐 댓글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는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현지화를 굉장히 잘했고,
지금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완전히 100% 현지화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도 하고 모델2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과연 테슬라를 완전히 이걸 무너뜨리거나 뺏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당량 중국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카피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플랫폼화 되면은 기술 하나만 뺏어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카피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막기보다는 이 구조라든지 정말 이 생태계,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만 가져가서는 안 되게, 여러 개를 가져가도 힘들게. 그러니까 아예 애플이란 걸 다 통짜로 카피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정말 저 거대한 걸. 그러니까 카피를 해도 엄두가 안 나게, 그러니까 뭐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문어발같이 퍼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카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전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중국 공장에서 수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나 이런 조절 정도지 완전히 이것을 현재로서는 뭐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